주말에 이슈가 쏟아졌습니다. 기아는 며칠 새 두 건의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박동원 선수 트레이드, 또 하나에서 김도현 선수, 개명제는 김이환 선수인데 이민호 선수가 이제 하나로 갔습니다. 트레이드 뒷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스트존 이야기 등등 다른 핫 이슈 등은 바로 다음 영상에서 제가 빨리 제작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박동원 선수가 키움에서 기아로 갔습니다. 기아는 박동원 선수 받고 내야수 김태진 선수 그리고 현금 10억 원, 또 올해 신인 2라운드 지명권을, 핵심은 현금 10억 원 그리고 2라운드 지명권이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물론 김태진 선수도 키움에 가게 되면 내야 뎁스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즉시 전력 자원이죠. 네. 저희 앞선 영상이 바로 트레이드 썰 이야기였습니다. 트레이드 썰은 못 참죠. 네. 제가 방송 중에 이런 얘기하면 트레이드 보도 자료가 딱 바로 그리고 바로 직전 영상에서 단장들 코멘트 중에서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A 단장 얘기인데, 이야기 논의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많은 느낌인데, 제 트레이드 논의는 시즌 초반이라 관망세 분위기가 많다. 근데 지난해 합의 직전까지 갔던 트레이드 건이 재점화가 되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 했는데, 이미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난해 합의 직전까지 갔던 트레이드? 이거 박동원 트레이드 아닐까? 맞았죠. 사실 이제 그것 맞습니다. 박동원 선수 트레이드를 이미 타구단 단장들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시 재점화가 됐고 임박했다 이렇게 기뜸도 주신 분이 있는데, 이미 지난해 논의 사항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하고 키움이 큰 이야기, 저도 영상으로 다뤘습니다. 지난해 연말 시상식이었어요. 그때 장정석 기아 단장이 키움 고영욱 단장에게 갑니다. 그래서 박동원 선수를 데려오고 싶다. 트레이드를 먼저 제안을 합니다. 키움은 당시에 중심 선수다. 확실한 카드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이후에 이제 논의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가 오가는 중에 다양한 카드가 제시가 됐는데, 도중에 키움 쪽에서 박병호 선수가 이적을 하고 난데 여론이 엄청 나빠졌었죠. 그래서 결국은 트레이드 협의를 딱 닫게 됩니다. 이후에 이게 트레이드가 수면에 가라앉았다가 떴다가 가라앉았다 떴다가 여러 차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만큼 많은 카드,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본격적인 논의가 언제 있었느냐? 지난 2월 초에 고영욱 단장 그리고 장정석 단장이 만납니다. 한 달 넘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이 논의를 다시 끄집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트레이드 카드를 또 다시 제시를 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또 키움이 뭔가 결정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은 바로 박동원 선수의 마음인데, 박동원 선수가 수비 이닝에 대한 아쉬움을 여러 차례 토로합니다. 왜냐하면 이지영 선수가 있습니다. 포수로. 박동원 선수가 있습니다. 이지영 선수 방망이 좋아요. 박동원 선수 장타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격 능력이 있는 포수가 2명 있으니까 번갈아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포수 마스크를 분배할 때부터 좀 아쉬움을 주위에 얘기를 했어요. 이지영 선수가 팀에 와서 주전을 양분할 때부터 계속 이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이야기를 한 거죠. 좀 본인이 좀 속상하다. 박동원 선수가 이야기를 했었고 구단에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말에 박동원 선수가 골든글러브 시상식 끝난 뒤에 고영욱 키움 단장한테 면담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수비 이닝이 부족해서 골든글러브 포수 후보에도 못 올랐다. 포수로서 기회를 더 달라. 그러니까 고영욱 단장이 그런 기회는 현장에서 판단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후에 다시 또 협의를 하게 되죠. 트레이드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홍원기 감독하고 논의를 하고, 그리고 또 박동원 선수가 그때 고원 캠프에서 코로나 확진돼서 격리를 한 뒤에 컨디션 조절에 조금 어려움도 있었고, 이후에도 최근까지도 박동원 선수가 계속 면담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좀 출장 기회가 더 많은 팀을 알아봐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돼요. 트레이드 요청이죠. 그래서 토요일입니다. 24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낮 경기 때문에 출근해 있던 박동원 선수한테 통보를 딱 했습니다. 트레이드가 됐다. 선수의 표정이 굉장히 좀 밝았다. 표정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겠죠. 키움은 10억 원에 대해서는 박동원 선수가 연봉이 이제 3억 1천만 원이고 올해 끝나면 FA고, 만약에 이적을 하게 된다면 연봉 2배에 그리고 선수를 받게 되는데, 연봉 2배 6억 2천만 원보다는 좀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10억 원이다.
그러니까 많은 돈 받은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동원 선수가 빠져나가게 되면 키움은 그럼 어쩌려고 이렇게 보내는 것인가. 지금 박병호 선수도 없고 박동원 선수도 없게 되면 홈런 공백이 딱 나올 건데. 근데 뭐 박찬혁 선수 등 신진급 선수도 있고 이정우 선수도 장타력이 더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또 부이그 선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키움이 홈런이 15개로 10개 구단 지금 1위는 맞습니다. 신인 지명권은 2라운드인데 지금 이제 전면 드래프트가 됩니다. 올해부터. 이 전면 드래프트 상에서 2라운드는 순수로 따지면 전국을 다 통틀어서 12번째가 됩니다. 2차 드래프트 시절로 따지면 뭐 하나 다음에 2차 1라운드를 딱 찍게 되는 거니까 전체로 보면 12번째죠. 예년 기준으로 보면요. 이제 올해 신인들은 풀이 좀 좋다는 평가가 더 많아요. 키움이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박찬혁 선수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사실 키움 고영욱 단장이 이상군 천안북일고 감독한테 인사를 하러 갔다가 직접 보고 놀랐다 그럽니다. 티베팅을 하는데 막 망이 막 찢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와, 이거 뭐지? 경기 중에 경기를 하는데 사이드암 투수의 커브에 삼진을 당하고 그 다음 타석에서 바로 커브를 노려서 홈런을 치는 걸 보고 기대를 하게 됐고 차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돌아와서 대만족이었다. 이제 박찬혁 선수죠. 김태진 선수는 내야 뎁스 강화에 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린 선수들이 있지만은 뭐 변수가 생길 수 있죠. 신진호 선수 등 이제 젊은 선수들이 성장할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김태인 선수는 유격수, 3루, 2루 다 가능합니다. 신일고 출신으로 집이 서울이어서 심리적으로 좀 더 안정감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박동원 선수를 원했습니다. 기아가 가장 원했던 선수가 2명입니다. 장 단장이 저한테 장정수 단장이 저한테 딱 이야기. 박동원 양이지. 양희 선수 올해 마치고 FA가 되는데 뭐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키움은 기아가 박동원 선수를 찍은 이유를 아무래도 뭐 장타력, 수비 완성도 그리고 어깨가 좋으니까 도루저지 잘할 거고 또 장정수 단장이 박동원 선수를 봐왔으니까 이런저런 부분들만 채우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아마 그래서 기아가 박동원 선수를 원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키움이 한다는 겁니다. 장정수 단장 얘기입니다. 필요한 자원 그리고 공수 장점 우리는 장타 라인이 부족하고 우타자 황대인 선수가 부담이 있고 이제 박동원이 와서 상하이 타선 가리지 않고 장타 노리고 좌우 균형도 좋아지고 분위기를 바꾸는 것에 홈런만한 것이 없다. 트레이드 카드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신인 지명 2라운드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까지 돌려봤다 그래요. 지난해 말에는 스카우트 팀에서 오케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신인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갑자기 신인 좋은 선수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고민이 좀 더 깊어졌겠죠. 하지만 대표이사님과 이야기할 때 이 팀은 박동원 양의지가 필요한 팀입니다. 대표이사님, 사장님 이러면서 박동원이 오면 우리 팀 더 강해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가감하게 가자. 대표이사가 투자합시다. 모든 것이 잘 맞아떨어졌고 나도 원하고 김종국 감독도 원하고 팀이 필요한 선수라고 판단하면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나승범 선수도 영입을 했죠. 딱 집중 투자.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움직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향후 이제 한 2, 3년은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올해 맞추고 FA가 되는 이 박동원 선수를 뭐 어쩌려고? 그럼 뭐 FA 선언해버리고 딴 데 가면 어떡할 거야? 무조건 잡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잡는다는 거예요. 절대 후회 없고 트레이드는 최소 2, 3년을 봐야 하고 올해 쓰고 말 선수가 아니고 올해 마침 FA인데 중간에 단연 계약 등도 고민한다. 시즌 도중에 단연 계약하는 것도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다. FA가 되면 무조건 잡는다. 우리 소속 선수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고민할 수 있다. 오랜 시간 함께하려 영입한 선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장 단장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때 어제 이제 제가 고척돔에서 만났습니다. 사실 이제 고척돔에 제가 가기로 돼 있었고 취재를 그래서 고윤 단장 또 장재수 단장을 직접 또 만났습니다. 가는 도중에 트레이드 소식을 딱 듣고 이건 뭐지? 가는 날은 장날이구나. 상당히 좀 잘됐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고 KBO에 좀 물어봤습니다. 시즌 중에 BFA 단연 계약이 가능한 것인가? 올해 연봉 계약은 이미 키움이랑 했죠. 선수 계약서 썼죠. 그래서 올해 계약은 끝난 것이고 내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소속 선수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FA 선언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뭐 단연 계약을 하고 계약금 대신에 연봉을 좀 더 많이 책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다양한 옵션을 가질 수 있다. 여하튼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아는 박동원 선수를 아주 오랜 기간 데리고 쓰려고 데려왔다. 올해가 끝이 아니다. 무조건 단연 계약을 할 것이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더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장 단장이 히어로즈 감독 시절 감독을 했었죠. 이지영 선수하고 박동원 선수를 같이 썼던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장점이 있더라는 거죠. 체력적으로 보수가 힘든데 좀 나눠서 하니까 그 보수의 어떤 체력을 아끼고 또 배팅 능력이 좋으니까 뭐 지명 타자로도 쓸 수 있었고 체력 안배도 되고 전력 구성도 좋고 장점은 2배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아가 이제 포수 자원이 좀 더 여유가 생겼죠. 김민식, 한승택 선수 중에 한 명은 좀 2군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포수 자원은 리그에 늘 필요하니까 트레이드 요청이 아주 많을 것이고 실제로 이제 기아는 포수뿐만 아니라 유격수 뭐 박찬호 선수에 대해서도 올해 지난 겨울에 트레이드 요청이 꽤 있었어요. 타구단으로부터. 트레이드에 매우 좀 전향적이었습니다. 기아가. 타팀 단장들도 기아의 움직임을 좀 눈여겨보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아 입장은 좀 명확하죠. 우선은 내부 전력을 좀 다지고. 네. 하지만 카드만 맞으면 트레이드 안 할 이유 없다. 네. KBO가 이 트레이드 발표 직후에 문자를 쫙 넣습니다. 키움 박동원과 기아 김태진의 트레이드 요청은 관련 세부 내용을 신중히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 예정 입장을 밝혔는데 일요일 오전이라는 시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키움은 과거 이제 현금 트레이드로 문제가 좀 있었어요. 2018년에 신고 안 한 미신고 금액이 131억 원이었다. 이거 난리가 났죠. 지금 이제 현금이 포함이 됐어요. 또 지명권까지 포함됐으니까 좀 더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는 거고 일요일이니까 행정 절차가 소요되고 KBO가 월요일 오전부터 지금 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큰 문제 없어요. 오늘 오후나 제가 이제 영상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이제 2시까지는 오늘 25일 2시까지는 아직 승인이 안 났는데 오늘 오후나 늦어도 내일 오전 중으로 뭐 승인이 날 거다 이렇게 KBO 쪽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큰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어로즈가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자금 압박을 받는다는 소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현금이 좀 포함되니까 그래도 좀 트레이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좀 하고 승인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KBO가 했고 요 이야기를 전해들었을 때 장재수 단장이 아니 필요하면 다 설명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필요해서 박동원 선수를 영입을 하고 얼마를 책정을 하고 이런 거 설명 다 하겠다. 뭐 숨길 것도 감출 것도 하나도 없다. 전혀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하루 전이었죠. 기아가 이제 박동원 선수 트레이드 바로 전날 23일에도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22세 젊은 투수 하나이글스 김도현, 개명전 김이환이었죠. 김도현 선수를 받고 투수 이민우 그리고 외야수 이진영 선수를 하나에 보냅니다. 기아는 김도현 선수에 대해 가지고 지난 3년간 뭐 28경기에 선발 등판했고 선발 유망주고 평균 구속이 140km대 초반, 직구 커브 슬라이드 체인지업, 우완 투수, 변화구 완급 조절 좋고 김도현은 선방과 분펜을 모두 경험한 만큼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사실 이제 급했던 쪽은 하나죠. 외국인 투수 카펜터 킹홈 선수 둘 다 지금 부상 펑크. 선발 던질 선수가 태부적입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이민호 선수가 최근에 조금 부진했어요. 그죠? 그래서 선발 로테이션에서 탈락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닝 이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원이니까 하나 급하게 움직입니다. 하나 관계제기입니다. 거제 캠프 때까지도 김도현은 김이환이었는데 캠프 때부터 선발 훈련했으나 구속 등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았고 선발 후보 중 한 명이었고 연습 경기, 시범 경기 제대로 이제 컨디션 안 올라왔다는 거죠. 이민호 선수는 지금 당장 쓸 선발 자원이 부족하고 기아 있을 때 최근에는 좀 안 좋아도 어찌됐든 긴 이닝 소화 가능하고 선발로서 이닝 히터, 이닝 소화가 가능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5일 오늘 이민호 선수 등록이 됐습니다. 지금 부상 중인 정우랑 카펜터 선수는 사실 이 두 선수는 부상이 심각하잖아요. 빠질 때도 공백 기간을 열흘에서 보름 정도 이렇게 봤거든요. 곧 복귀를 할 것 같고 강재민 선수도 서산에서 이제 던지고 있다가 25일 날 등록을 했죠. 이제 정우랑 강재민 선수가 딱 돌아오게 되면 그렇다면 임시 마무리하고 있는 장시환 선수의 보직은 예전에 좀 선발도 했으니까 그렇지만 선발 이동 가능성은 아주 희박. 불펜에서 역할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